넷마블의 야심작 파라곤 D 오버프라임의 앞서 해보기가 출시된 지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얼리 액세스 평가는 그렇게 좋다고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평가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오버프라임이 넷마블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기 때문이에요. 오버프라임은 탄탄한 게임성으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게임 내 캐릭터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과금 요소가 아예 없죠. 최용훈 오버프라임 개발 PD는 지스타에서 페이 투 윈이 아닌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과금 모델을 구성하고 있다. 스킨, 엠블렘, 이모티콘 등의 보조 아이템과 배틀 패스 위주로 디자인 중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배틀 패스가 조금 걸리긴 하는데 롤이나 포트나이트 같은 게임에도 모두 도입되어 있는 게 배틀 패스고 PD가 확실하게 밸런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과금 모델은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니 일단 믿어봐야겠죠. 하여튼 이런 방식의 과금 모델은 방금 말했듯이 세계적으로는 매우 흔한 방식이지만 한국 게임사들은 거의 시도한 적이 없는 소위 착한 과금 모델이죠. 넷마블이 칼을 갈고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준비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일면입니다. 넷마블이 변화하려는 방향성을 보여주는 게임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넷마블은 현재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긴 해요. 넷마블은 한때 3N의 일원으로 국내 게임 업계를 대표하는 회사 가운데 하나였지만 최근 들어 계속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죠. 2022년에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영업적자를 내기도 했어요. 심지어 넷마블은 2022년에 오히려 자회사인 코웨이에서 게임 사업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넷마블의 역사를 살펴보면 뭔가 믿음이 생겨요. 넷마블은 이미 한 차례 수렁에서 힘차게 날아오른 과거가 있거든요. 넷마블의 부활 DNA를 분석해보면 결국 넷마블의 부활은 새로움을 만들어냈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마블은 국내 대형 게임사 가운데 최초로 모바일 전환을 추진해서 전성기를 만들어냈고 방의장의 복귀 이후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데에는 세븐나이츠, 몬스터 길들이기 같은 넷마블만의 특색 있는 게임들이 커다란 역할을 했어요. 결국 넷마블이 지금까지 한동안 집중해왔던 과금 모델 강화, 현질 유도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버프라임과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역시 부활의 DNA가 작동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역시 그 변화가 오버프라임의 얼리 액세스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 게이머들에게 잘 먹히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건데요. 저는 여기에서 넷마블의 또 다른 부활 DNA가 작동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바로 페고 사태로 보여준 소통을 통한 부활이죠. 아마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게임업계 트럭 시위 사태의 시작이 됐던 페그5 근하신년 스타트대시 중단 사태. 이 사태가 발생한 직후 페이트 그랜드 오더의 구글 플레이스토어 기준 마켓 평점은 1점까지 떨어졌고 마켓 평점이 단시간에 급격하게 떨어지자 구글에서 한국 페그5를 신뢰할 수 없는 앱으로 분류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넷마블은 유저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유저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임에 반영하기 시작하면서 페그5를 수렁에서 건져 올렸고 지금은 오히려 운영진에게 커피 트럭을 선물할 정도로 운영 갓겜이라는 칭송을 듣고 있어요. 넷마블이 페그5에서 얻은 이 값진 경험은 오버프라임을 다시 부활시키는데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넷마블은 오버프라임에서 유저들과 매우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넷마블은 개발자와 유저들이 함께 소통을 나누는 디스코드를 개설해 적극적으로 유저들의 의견을 받고 있어요. 스팀에서 유저들의 평가를 보더라도 많은 수의 긍정적 평가가 운영진들이 유저와 긴밀하게 소통한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고 있어요. 특히 이런 소통을 국내 유저들과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해외 유저들과도 계속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스팀 영문 평가 가운데 부정적인 리뷰들의 대부분이 새로운 영웅을 얻는 방법과 약관에 대해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문제는 개발자들에 의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 해결됐다. 넷마블이 유저들과 소통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게임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버프라임은 아직까지 얼리 액세스 단계에 있는 게임입니다. 정식 출시 전까지 게임을 좀 더 가다듬어서 출시한다면 넷마블이 변화의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는 사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방준혁 의장의 그리고 넷마블의 부활 DNA가 과연 앞으로의 넷마블에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